만물유래는 역사문화 유래 콘텐츠 채널입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더욱 알찬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전설야당, 보릿고개와 공술주막. 조선 마력 각지에서 밀란이 일어나고 이를 토벌하기 위해 관군이 맞서느라 사회는 지극히 불안했습니다. 그 틈을 노리고 산적들이 나그네들을 약탈하는 외진 산골이 많았는데 경상도 구미와 의성을 잇는 고개 심령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심령은 예부터 외진 산길이라 산적이 자주 출몰한 지역이었습니다. 혼자서 고개 넘는 일은 위험하고 10명 이상 떼지어 가야 안전하다고 해서 붙은 지명이며 우리말로는 열제라고 불렀습니다. 이 열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식량이 부족해 보릿고개로 불린 음력 3월 나이 지긋한 노인과 어린 소년이 손을 잡은 채 구미에서 의성 방향으로 열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날 노인은 목돈이 필요해서 황소 한 마리를 팔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걷는 내내 가끔 새소리가 들릴 뿐 조용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시끄러운 사람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산적일지도 모르므로 노인은 그냥 지나치려 했으나 무슨 일인지 가보자는 손자의 권유에 함께 소리 나는 곳으로 갔습니다. 현장에 도착해 보니 젊은 남녀가 말다툼을 심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상투 튼 남자는 젊은 부인이 업은 아기를 뺏으려 했고 여인은 뺏기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피하느라 곤욕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제발 그러지 말라고 호소했고 아기는 자지러지게 울어댔지만 남자는 눈이 풀어진 채 기진맥진하면서도 아기를 탐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노인은 도대체 무슨 일이냐며 앞으로 나서서 물었습니다. 남자는 인기척에 놀라더니 그 자리에서 자빠져 누웠습니다. 남자는 몹시 지쳐 보였고 숨쉬기도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아기를 업은 여인은 그제서야 한숨 돌리며 잠깐 말없이 있다가 이내 싸움을 말려준 노인에게 사연을 말해줬습니다. 남녀는 부부지간이었고 며칠을 굶었기에 의성에 사는 친척에게 도움을 청하고자 길을 가던 도중 정신착란이 일어난 남편이 아기를 고기로 착각해 잡아먹고자 난리를 친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기 엄마는 기구한 처지에 눈물을 흘리면서 노인에게 잠깐이지만 나서서 말려주어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그때 손자가 저녁에 먹으려고 준비했던 떡을 나눠주자고 제안했습니다. 노인은 갸륵한 손자를 칭찬한 뒤 포침에서 떡을 꺼내 약간만 남기고 나머지를 전부 여인에게 주었습니다. 떡이라는 말에 기절하듯 쓰러져 있던 남자가 벌떡 일어나 달려들더니 정신없이 허겁지겁 먹었고 여인 역시 떡 몇 조각을 먹었습니다. 그들이 약간 생기를 되찾은 걸 확인한 노인은 몸을 돌려 다시 길을 떠나려 했습니다. 그런데 걸신 들린 마냥 떡 먹는 부부의 모습을 보고는 손자가 노인에게 또 자기 의견을 말했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이 시기에 저 부부가 의성에 간들 과연 식량을 구할 수 있겠냐며 황소 판 돈을 부부에게 주고 가자는 말이었습니다. 노인은 망설였습니다. 집안일에 쓰고자 마련한 돈인데 그걸 주자니 조금 곤란하고 외면하자니 손자 말처럼 부부의 앞날에 커다란 그림자가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갈등하던 노인은 사람 목숨을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기에 손자에게 한 번 더 뜻을 확인한 후 다시 몸을 돌려 여인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손녀 시집 가는데 쓰려고 마련한 돈인데 대개 사정이 딱해 보이니 손자가 도와주라고 하는구려.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 힘내서 살아가시오. 노인이 보찜에서 돈을 꺼내주자 부부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인사하며 어디에 사는 누구시냐고 주소 및 성함을 여쭙습니다. 노인은 고개 넘어 사는 평범한 사람이라고만 말하고는 재차 부부를 격려해 준 뒤
가던 길을 재촉했습니다. 사실 노인은 조씨 성을 가진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부자였으며 평소에도 베풀기를 좋아한 분이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20여 년이 지나자 노인은 저 세상으로 갔으며 손자는 30대 청년이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즈음 조씨 집안은 가세가 기울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식구들은 뿔뿔이 흩어져 저마다 알아서 살아야 했고 마을에서 조씨 부잣집을 기억하는 사람조차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한편 열제에서 남모르는 노인에게 도움받아 목숨을 건진 부부는 집으로 돌아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부부는 귀한 돈을 헛되이 쓰지 않고자 밤낮으로 성실히 일했고 20년 만에 재물을 모아 제법 알아줄 만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성공한 노씨 부부는 자신들 형편이 여유로워지자 지난날의 은인을 찾아서 은혜를 갚고 싶었지만 사람에 대한 단서가 전혀 없어서 고심했습니다. 생각다 못해 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구원받았던 열제에 주막을 차렸어.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거나 그분들을 기다리면 어떨까요? 그거 좋은 생각이요. 좋은 계책이라고 맞장구친 남편은 즉각 열제 중톡에 주막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는 술을 팔지 않고 쉬어갈 수 있는 무료 쉼터로 운영했습니다. 술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무료로 주었기에 열제 주막은 공짜 술집으로 금방 소문나서 나그네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러 해 동안 많은 사람이 열제 주막을 거쳐갔지만 노씨 부부가 기다리는 은인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노씨 부부가 나그네에게 노인과 손자의 외모를 말해봐야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영영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 부부가 초조해하던 어느 해 초여름 해 질 무렵 몹시 지친 표정의 나그네가 주막 앞을 걸어갔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한 얼굴에 나그네 옷차림은 남루했으나 행동은 의연해 보였습니다. 마당에 있던 노씨 부인이 막걸리 한 잔을 마시고 쉬어가라고 권하자 나그네는 돈이 없다면서 거절했습니다. 노씨 부인이 술을 파는 곳 아니니 염려 말라며 재차 권하자 나그네는 못 이기는 척 주막에 들어와 앉았습니다. 심부름하는 아이가 술상을 내오자 나그네는 돈도 안 받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느냐고 노씨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부인은 지난날 주막 근처에서 자신이 겪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은인들을 꼭 만나 뵙고 싶어. 이 주막에서 몇 해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막에 들른 나그네마다 붙들고 수백 번 넘게 한 말이건만 말을 마친 부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물끄러미 듣고 있던 나그네는 눈을 감고 한참 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저 자리에서 다투시던 분들이군요. 나그네의 말을 듣고 부인이 깜짝 놀라 혹시 그때 그 소년이냐고 확인했습니다. 나그네는 그렇다고 대답하면서 그 돈은 본래 누이 홀례에 보탤 예정이었노라는 사실도 뒤늦게 알려주었습니다. 부인은 나그네의 손을 꽉 잡으면서 할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느냐고 물었습니다. 나그네는 돌아가신 지 좀 됐다고 대답했습니다. 부인은 뒤뜰에 있는 남편에게 어서 와 보라고 소리쳤고 영문 모르고 달려온 노씨는 상황을 파악하고 그 소년이냐고 물었습니다. 나그네가 고개를 끄덕이자 노씨는 나그네를 와락겨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노씨 부부가 도무지 찾을 수 없었다고 말하자 나그네는 자기 집안이 몰락한 사연을 말해줬습니다. 노씨 부부는 이제 자신들이 은혜를 갚을 차례가 된 것 같다며 그렇게 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노씨 부부는 조씨 청년을 어떻게 도울지 의논한 다음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후 경북 선산의 노씨와 의성의 조씨는 가족 같은 사이로 지냈으며 사람들은 두 가문의 심성에 감탄했습니다.
노씨 부부가 운영했던 주막은 오늘날 폐허가 되어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20세기 이후 길이 막히고 숲이 우거지면서 열제는 지명으로만 존재하는 옛날 고개가 됐으며 이름도 열제 혹은 심령에서 와전된 심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름다운 온정과 보은의 전설은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